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편집장 김태현입니다. 빅뱅엔드에서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우리 스타트업을 이렇게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을 열심히 돕고 있는 창업 지원 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응원하시는 우리 기업 기관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따뜻한 마음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요즘 좀 핫한 아이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이 있는 우리 스타트업을 모셨습니다. 모빅랩의 우리 이원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모빅랩이 어떤 회사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 초음파 음향 데이터를 통해 제조 생산 설비의 고장을 진단해주는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는 주식회사 모빅랩 대표 이원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금방 제가 소개도 드렸는데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소부장, 그다음에 뭐 예지 보전,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짜 공장에서 일어날 법한 우리 단어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초음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 설비들이 막 돌아가는데 그 설비들이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사람 눈으로 또는 뭔가 오감, 경험 이런 거 말고 좀 더 기술적인 방법으로 한번 좀 캐치를 해보자. 이런 뭐 취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공장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설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센서들 중에 가장 이른 시점에 설비의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초음파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재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초음파라는 게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도 이제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뭐 스타트업들 IR을 듣다 보면 주로 비전이나 뭐 이런 쪽이 많았는데, 그죠? 네. 근데 저희들은 사운드긴 사운드인데 아주 뭐 초음파라고 하는 사운드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좀 뭐 비전이라는 거에 비해서 우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초음파 데이터에 대해서 정의가 좀 필요할 텐데요. 소음 같은 경우는 사람의 귀에 들리는 소리이지만 초음파의 정의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대역대의 음향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설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상 징후들 중에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아서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캐치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고장이 나기 전에 사전에 감지하여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흔히 말하는 비전에 비해서는 뭐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 보통 비전, 카메라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의 품질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조 생산이 된 물품들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을 보통 카메라, 비전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고, 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설비 요소 같은 경우는 기존까지는 진동이나 전류 센서를 많이 활용하였었는데, 예를 들어 접촉하는데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접촉식인 센서를 활용하다 보니까 너무 낙후된 환경에 설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저 큰 설비에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에 설치를 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초음파 데이터, 초음파 센서인 비접촉식 초음파 센서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합니다. 샘플링 레이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욱 정밀하게 진단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 말씀을 저희가 좀 제가 요약해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제 뭔가 공장이니까 뭔가를 생산하는 실제 설비가 있을 거고 그 설비를 통해서 나오는 생산된 제품이 있을 텐데 제품에 대한 어떤 분량이나 이런 거는 비전을 그동안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치는 네, 어떻게 보면 설비가 또 중요한데 설비가 이상이 있냐 없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진동이라든지 전류, 그러니까 진동이나 전류의 세기의 변화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초음파가 훨씬 더 좀 아까 비접촉식으로 그러니까 굳이 그 설비에 꼭 다 있지 않아도 여기서 나오는 소리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훨씬 더 좀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하면 될까요? 네, 사용자분들이 훨씬 사용하시기 편하게 유저 프렌들리하게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초음파를 진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캐치하는 센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센서도 저희가 직접 만드나요? 네, 저희 센서는 자체 개발을 해서 지금 저희가 만 5년차 기업인데 지난 4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 잘하셨지만 만 5년 차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언제 만들어서 뭐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2017년 10월에 설립을 하였고요. 제가 그때 그 전에 이제 석사 과정 중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희 연구실에 실제로 공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카메라, 전류, 진동, 뭐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센서가 가장 적합할지를 고민을 하였고 초음파 센서로 그 이슈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접근을 했고 잘 해결했던 이 경험 때문에 제가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나요? 그 연구실에 같이 있던 대학원 뭐 동기 또는 뭐 이런 동문들이 같이 창업을 했다 이런 케이스인가요? 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가장 저랑 친하다고 하기보다는 가장 일을 잘하는 연구 역량이 뛰어난 선후배 분들과 같이 창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어떤 대학교였나요? 좋은 대학교는 아니지만 네, 인천의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연구실에서 창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근데 초음파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 흔한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실험실에서 동료분들이랑 같이 실험을 하면서 초음파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느꼈던 뭐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 사례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출기라는 설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이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설비인데 그 설비의 작동 중에 이제 암수가 맞지 않으면 이게 부러지는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네. 역으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핀들이 잘 안 맞았을 때 소리가 나는데 이때 초음파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초음파를 작업하시는 분들은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충돌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부러지는, 그렇게 되면 이 설비는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생산 지연 시간 그리고 지연 시간 동안 나오는 생산량의 저하, 그 전에 품질의 이슈, 여러 이슈들을 보니까 굉장히 시장성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과 기술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서를 직접 만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AI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 이런 데이터는 일반적인 센서에서 그냥 받고 그걸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개발력에 이렇게 어필하는 우리 개발팀이 많은데 센서를 직접 만드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면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돌아온 것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용하던 초음파 센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서 검증을 하였는데 그게 저희가 창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단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찾아봤지만 구글링에서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개발을 하자라고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무모했지만 도전적인 시도를 하였고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성능 좋은 센서가 현재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단종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개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다 만드는 과정에서 살펴보았더니 산업용에서 사용하는 이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고가이더라고요. 저희가 산업용에서 허용할 수 있는 진동 센서,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진동 센서의 가격 범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인데 초음파 센서를 저희가 구매하려고 봤더니 25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이래서 현장에서 사용하실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설비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설비 한 대가 2, 3천만 원 정도인데 그 센서 몇 개 달면 그 비용 때문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어떻게 보면 무모하지만 용감했던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은 저희 경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 흔히 말하는 이제 고장이나 이런 거를 예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솔루션을 공급을 할 때 센서도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긴 하겠지만 네, 맞습니다. 만약에 뭐 예전에 250만이라고 했다면 저희는 어느 정도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구체적인 가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100만 원 이하로 그리고 진동 센서를 사용하시는데 부담이 없는 가격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센서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센서와 DAQ라는 데이터 수집 장치가 항상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저희가 구매했던 초음파 센서는 250만 원, 이 DAQ는 550만 원이었습니다. 4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5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게 되면 1,5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나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센서 하나, DAQ랑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고 연산까지 되는 엣지 디바이스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 내외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어서 4대의 경우에 저희는 400만 원, 여기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 그리고 초음파 센서가 아니어도 진동 센서를 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비싸지거든요. 훨씬 더 저희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초음파가 원래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센서나 금방 말씀하신 데이터 수집하는 장치까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성능은 좀 좋을 수는 있는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쓸 엄두도 못 냈을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단종이 됐고 일어나는 뭐 에러라든지 이런 거는 잡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우리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께 굉장히 지금 자체 개발을 하면서 원가를 확 낮춰가지고 굉장히 지금 뭔가 경쟁력이 있는 솔루션이 됐다? 네, 그렇게 저희가 지난 올해 4월에 저희 제품을 첫 출시를 하였는데 출시를 했을 때 고객분들의 반응 그리고 경쟁사들의 기술 정도를 보았더니 저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그때 확인을 하였고 그때 사실 제가 투자를 받아야겠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반응을 보니 저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느꼈고 기술적인 부분도 비교를 해보았을 때 결코 저희가 뒤지지 않고 일정 부분은 저희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대규모의 금액이 들어와서 인재 채용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도 하면서 매출을 내면 굉장히 큰 시장을 점유할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이 서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만나고 계시겠지만 네네. 오늘도 처음 보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처음 보는 모빙랩을 처음 보는 네. 우리 투자자분들 계실 텐데 네. 뭐 지금쯤 되면 이렇게 자랑을 하셨으니까 네네. 고객들 우리 솔루션을 이미 채택한 고객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어떤 용도로 좀 사용하고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한 두세 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5년 동안 사실 검증이라고 하죠. POC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소개받기도 어려웠고 들어가기도 어려웠는데 그렇게 여러 업체들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였고 현대제철도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대기업들에서 POC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4월 달에 전시를 통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일들입니다.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또 확장 부분, 그리고 현대제철도 또 다른 부서에서 또 연락을 주셨고, 저희가 제조 생산 설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천국제항공공사에서도 연락을 주셔서 POC 의뢰를 주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되게 궁금합니다. 인천국제항공공사 거기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조 설비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제조 설비는 공장에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조 설비 외에 운영 체계 설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서도 저 내부에 다 배관들이 있고 그리고 공조 설비라든지 뭐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설비들이 있는데 이 부분 관리가 매우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게끔 이상증후를 감지해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같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상 설비, 그러니까 이상 징후를 뭐 감지해달라고 뭔가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뭔가 좀 조사를 해서 어느 위치에다가 센서를 다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저희가 결정을 하고 센서를 달고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죠. 네. 일단 정상적인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하고 네, 맞습니다. 나중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좀 발생을 했을 때 네.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기존의 방식에서는 비정상 데이터 나왔을 때 모두 작업자분들에게 알림을 줬었습니다. 근데 작업자분들은 알림을 받고서 그 설비에 가보면 뭐야 돌아가는데 이런 반응으로 그냥 쓰시는 거죠.
왜냐하면 공장에서는 실제로 고장나서 어떤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잘 안 움직이시는 이런 습성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탐이 계속 나다 보니 실제로는 가위로 잘려 있는 경우들도 많고,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했었을 때 그 이상 데이터를 발견했을 때 알림을 드리지 말고 서버로 일단 데이터를 좀 보내자. 그럼 그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시다가 이 설비에 베어링이 깨졌네 라고 알게 되면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저희 서버에 직접 입력을 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 베어링에 크랙이 났다 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쌓였던 이 이상 신호들이 시간에 따라서 축적이 되어 있을 거고, 이 변화되는 패턴이 있을 건데, 그 패턴을 분석해서 요런 패턴의 변화 양상을 보일 때는 지금 베어링에 크랙이 난 것이다 라고 오히려 알려드릴 수 있는, 직접 소비자분들이,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판단은 엣지에 있는 곳에서 AI 모듈에 들면서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그 데이터를 서버로 보낸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좀 이상 징후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를 쌓아놨다가 실제로 그 이상 징후가 뭔가 뭐 관리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을 때는 그걸 매칭을 해서 네. 이런 징후가 있으면 이게 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는 전반적으로 다 엣지 디바이스가 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학습한 이 결과 파라미터들을 엣지 디바이스로 보내고,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앞서서 했던 이상 신호만 감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상이다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 LG 뭐 관련된 회사들도 자랑도 해주셨고, 네, 맞습니다. 아까 뭐 현대제철도 자랑을 해주셨고, 네. 그렇다면 뭐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그래도 좀 매출은 그래도 많지 않지 않나? 어떻습니까? 매출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 매출은 6억 정도를 하였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달성한 매출이 획이 지금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목표는 20억으로 지금 달리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내년에 확정된 그 POC가 잘 완료되고 내년에 확정될 매출까지 합치면 내년 매출도 꽤 예상이 잘 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POC를 의뢰준 이 고객분들에게 잘 POC를 해서 이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타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저도 그런데 구조가 궁금해요. 어떻게 어떤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는 게 그냥 뭐 팔아서 뭐 일회성으로 딱 매출이 한번 발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까 뭐 센서도 우리가 직접 개발을 했고, 뭐 올라오는 데이터도 우리가 직접 아마 분석을 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구독료 비슷하게 월 뭐 이렇게 사용료를 받는 개념인지 어떤 게 주력입니까? 저희가 타겟하는 분야가 크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대로 말씀을 살짝 드리면, 첫 번째는 대기업군입니다. 대기업군은 클라우드로 적용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온프레미스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하드웨어 앞서 말씀드렸던 센서 디바이스와 엣지 디바이스가 하나의 세트로 뭐 얼마, 그리고 소프트웨어 얼마, 그리고 유지 비용 얼마, 이렇게 해서 큰 단위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산업용 솔루션이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턱을 많이 낮춰서 산업용 솔루션 중에 가격은 낮고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다양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설비 제조사입니다. 저희가 저희 센서와 디바이스를 설비 제조사에 빌트인해서 판매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곳의 업체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하드웨어 비용 외에 별도로 하나의 카피로 라이센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굳이 하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상 신호 감지, 그리고 어떤 고장인지 원인을 판단해 주기 때문에 원인 감지, 그 원인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고장이 날 거기 때문에 수명 예측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 수명 예측까지 크게 세 개의 단계로 금액을 책정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로 다 전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 제조사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부담은 안 되시겠지만, 중소기업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싹스 형식으로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고 있고, 대당
10만 원 이내로 지금 저기 서비스를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 대만이라도 좀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사실 비용적으로 장기간 저렴한 부분은 온프레미스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지금 초음파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사실은 설비 또는 뭐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현재 뭐 솔루션 형태로 공급하기도 하고 클라우드 형태로 네, 지금 맞습니다. 현재 팔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뭐 빌트인 시키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 제조사에 실제로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그러면은 지금 투자를 열심히 받으려고 지금 하고 계신데 그동안의 투자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까지는 사실 투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판매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작년까지 투자를 받지 않고 있다가 주위의 이제 권유로 작년에 더 좋은 홀딩스에서 시드 투자를 1억을 받고 팁스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권유가 저도 포함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 인연으로 지금 오늘도 인터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만난 지가 좀 저도 뭐 꽤 됐는데 이제 뭐 이렇게 투자를 본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섰다. 네, 그래서 그렇죠. 작년에 시드를 받았고 올해 이제 프리 시리즈 A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어느 규모로 언제 정도까지 지금 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 프리밸류로 170억 그리고 투자 유치 금액은 30억 정도. 30억 같은 경우는 저희 인재 채용하는 비용의 일부분 그리고 하드웨어 양산하는 데 일부분 그리고 저희 실험실을 직접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을 만드는데 일부분을 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6월까지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서 클로징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실적으로 6월은 좀 지금이니까 좀 어려울지도 않을까요 싶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런 가치로 아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한 영역을 우리가 개척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뭐 소부장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특히 초음파라고 하는 영역을 지금 파고 있는 우리 모빅랩입니다. 아마 좀 이 방송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그동안 투자자분들을 아주 많이 만나지는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본격 만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까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은 연구실에서 선후배들이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뭐 계속 촬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모여 있습니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박사급 인력들로 지금 AI 개발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달에는 이제 영입할 LG CNS에서 박사급 인력이 지금 들어오고요. 그리고 시스템 개발팀 같은 경우는 삼성 SDH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팀 같은 경우도 다 대기업 출신들 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가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뭐 요즘 온라인에서 만나기도 한데 우리 모빅님을 만나려면은 우리 투자자분들 관심 있다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네네. 그리고 저희는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네. 인천 송도에 있어서 네, 사실 오시는데 많이 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자주 서울에 나오니까요. 네,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나오시는군요, 서울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당연히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뭐 투자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송도를 방문해서 결국은 또 실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 들으신 대로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저도 예전에 만났을 때도 보다도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해서 인터뷰하는 내내 제가 다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모빅랩은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초음파랑 AI라는 측면에서 제조 현장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개발해 왔고 시장에 내 보았더니 고객분들의 반응 그리고 경쟁사분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굉장히 주력을 하게 되면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또한 초음파랑 AI를 접목한 이 분야가 제조만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비라든지 그 공조 설비라든지 안전 측면 그리고 화재 측면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상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판매처만 잘 해서 판매하게 되면 저희가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고 투자에 따른 성과 또한 확실히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빅랩의 우리 이원근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표님이 모빅랩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게 겨울용 지금 네, 옷을 입고 이렇게 인터뷰에 임하고 계십니다. 지금 6월 지금 밖이 30도가 넘는 날씨고 저희 인터뷰가 진행되는 곳이 시원하긴 한데 소리 때문에 지금 에어컨을 끄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지금 대표님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으니까요.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우리 이원근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연락 직접 하기가 뭐 하시다 그러면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원근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스타트업 투게더 모빅랩에 대한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